네,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시 협의회 대변인 안광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고유영 전 시의원님이 특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돈을 받은 자도 범인입니다. 근데 돈을 준 사람도 범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조사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돈 준 놈, 돈 받은 놈 다 같이 조사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 비리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성남시장의 견제와 집행부 감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통과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5기와 6기 이재명 시장이 이끌던 성남시정은 그야말로 거짓과 왜곡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재명 임기 8년 동안 성남시의 채용, 계약, 인사, 개발, 예산 운영 등은 각종 시정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이를 견제할 시의회 목소리는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볼모 삼아 자행되고 있는 공보관실의 보도 통제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당파로 치우친 성남의 공직사회는 시장의 눈밖에 나면 인사유탄을 맞을까 두려워 비리를 알고로 함부로 공조직을 변질했고, 무조건 2층 거사의 지시만 따르는 획일적인 조직으로 부식되어 시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시장을 위해 일하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폐해들은 부정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은심이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시장의 온갖 측근들에 들러붙은 시청 공무원들과 유착해 자신의 이쪽을 챙겼던 공모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전임시장이 터무니없이 주장으로 진실을 불안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견제했던 시의회 야당의 누명을 씌워 대장동 개발의 진실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시정 견제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를 바로잡고자 국민 여러분 앞에 몇 가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재명 전임시장은 다수당을 점유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저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첫 단어부터 틀렸습니다. 대장동 민간합동개발의 컨소시엄이 시작된 2015년도 제7대 성남시 의회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7대 성남시 의회는 여대 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구조였습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합동의 공모지침서가 처음 설계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에 다음 달인 3월에도 성남시의 의석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발행하고자 했던 1조 원 지방채 안건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이수는 제6대 시의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적어도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된 제7대 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되거나 쟁점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번번이 부결시켜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 시장의 말은 양심도 영침도 없는 주장입니다. 당시 지방채가 부결된 배경엔 이재명 시장이 기획한 거짓 모라토리엄이 있었습니다. 2010년 이재명 시장은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대업 전임 정부가 판교 개발에서 발생된 이익금, 즉 판교 특별회계 이익금 5,200억 원의 재원을 성남 본도심에 위치한 수동구 공원로 확장사업,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 공사 등 일반 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빌려 썼는데, 이 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며 채부 불이행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빚도 없었을 뿐 아니라 빚을 갚으려는 채권자도 족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환을 도촉하는 근거 서류도 없었습니다. 당시 판교특별회계 정산 주체였던 국토부와 LH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이익금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미 연도별 순차적으로 상환 계획이 잡혀 있어 모라토리엄을 풀어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도 애초에 특별회계 전출은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매년 2천억 원 안팎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라토리엄은 불필요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은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성남시의회 여야 만장일치 의결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운영상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충분히 허용 가능한 행정입니다. 누군가의 호지모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본도심의 도로 확장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상환 계획을 세우고 회계관 전출을 운영한 것뿐인데 이재명 시장은 이것을 빚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회사를 적자를 만드는 분식 상태를 만들어 잊지도 않는 빚을 갚은 난세의 영웅으로 등극하기 위한 싸구려 영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5,500원의 채무도시를 만들어 놓고 1조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단체장의 폭주를 대체 어떤 의회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부도를 선언한 국가가 아파트 개발 목적으로 수백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어떤 국회가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결국 지방채 부여는 작업자도 이재명의 거짓말이 이재명의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거듭되는 부결에도 5번이나 동일한 지방채 발행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당시 의회는 왜 이렇게 이재명의 광적으로 아파트 개발에 쓰이는 지방채 발행에 집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작금의 하천 대위 사태를 보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시의회가 이재명이 제출한 1조 원의 지방채를 순순히 승인해줬다면 지금의 화천대유는 또 다른 이름으로 대장동 개발의 중심에 서 있었을 것이며 공공개발을 탈을 쓴 민간업자들은 더 일찌감치 막대한 폭리를 취했을 것입니다. 지난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관훈 토론에서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가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에 대해 정상적인 모라토리엄이 아닌 것이 맞다. 정치적 쇼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본인의 허구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의회도 속고 시민도 속고 전 국민이 속은 것입니다. 하천대유를 막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저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행동은 당연코 옳았습니다. 오히려 지방채 부결을 야기한 이재명의 대시민 모라토리엄 사기극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장동 공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00% 공공개발까지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공사의 설립은 곧 방만한 설세의 낭비와 개발업자와의 비리 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론을 통해 공사의 설립을 막고자 결의했습니다. 아니까 다를까 현재 대장동 민간 비리의 중심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유동규와 같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최측근인 출신이 공사 주요 임직원들이 민간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은 물론 수백 원대의 사후 뇌물 수뢰를 약속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사 설립을 반대할 때 내세웠던 논리들, 즉 반대한 예산의 낭비와 업자와의 비리 개발 유착에 대한 예견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폭행, 횡령, 근무태만, 음주운전, 전산실 비트코인 채굴, 정치활동 등 무림한 공공기관일 뿐 운영면에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공사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나라당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찬성패를 던진 현직 민주당 소속 최영길 의장과 권나경 의원, 강원구 의원의 이탈 때문이었습니다. 당론을 거스리고 이재명표 개발 담론에 찬성표를 던진 이 세 명의 의원들로 인해 제6대 시의회는 사실상 소수당의 구조였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직후 그들의 소신에 의한 투표였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그것은 소신이 아닌 민간업자와의 사전 결탁으로 맺어진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니었는가 짐작됩니다. 3명의 시의원들은 대장동 팀으로부터 노비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일부는 골프공 상자에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사 설립 대가로 특정 시의원의 친동생을 맞춤형 특혜 채용으로 입사시켜 인사팀으로 발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의원 동생의 부인도 현재 성남시 산하기관의 인사팀으로 발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의 공사 설립 반대 당론이 관찰되었다면 민간 비리 업자들의 시의회 뇌물 로비 의혹은 실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입사 특혜 의혹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순전히 공사의 설립만 막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견된 비리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의원들 중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자 김만배 씨와 성균관대 동문 출신이자 이 인물을 통해 김 씨가 의회에서 맥락을 넓혔다고 알려진 현직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 의정도 과거 의회에서 LH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민간의 입장을 충분히 실험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공동주택만 잔뜩 때려지면 결국은 도시주택공사 땅 장사 혹은 개발 사업에 성남시가 편들어줬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대장동 공공개발 안건의 제안 설명을 나온 한나라당 이대엽 집행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의의를 제기한 여야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해당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회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인맥을 넓힌 만큼 성남시 의회도 검경의 수사 범위를 포함하여 관련 인물 또는 로비 계획 등을 즉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야 3당은 현직을 포함한 전직 시의회 전면 수사를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이재명 후보 캠프로 소속을 변경한 새누리당 출신 노한인 전 시의원에 대한 반박입니다. 노 전 시의원은 2014년 당선된 직후부터 성남시청 최전선에서 대장동 및 제1공단 결합-개발의 허구를 정면으로 파헤친 장본인입니다. 특히 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1공단 공원하에 소요될 2,761억 원의 사업비가 이익으로 둔갑됐다는 사실을 인정시킨 바 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4단계 용도 변경 특혜에 대한 최초 제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이재명 캠프로 소속을 바꾸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TF에 들어가 본인이 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노 전 의원의 지역구는 판교와 대장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본인이 4년 내내 비판한 개발 비리 설계자와 손을 잡는 뻔뻔함, 그리고 그 설계자를 옹호하는 후한무치함에 저희 동의원들은 물론 판교와 대장동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과거 한나라당 당론을 거스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업체에 찬양표를 던진
최영길 전 의장도 울고갈 정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노 전 의원이 이런 낯뜨거운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그가 겪었던 공경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좁은 입지, 당원들의 평가, 장담할 수 없는 공천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노 전 시의원이 민주당 대장동 TF에서 든 대장동 개발에 대한 옹호성 발언은 일일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서 제7대 성남시의회 노안이 대장동, 부실, 들놀이 사업 이렇게 4가지 키워드만 검색해도 그가 부러지셨던 대장동 개발의 진실의 정의의 칼이 어디로 상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경남 함양 출신의 고향 친구라고 말했던 노 전 의원, 판교와 대장동 주민의 인심을 역행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제한 대장동 용적률 상향 문서의 공개입니다. 엊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상이 직접 결제한 백현동 임대주택 축소 변경안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금일 저희 야3당 야삼당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개발 계획안의 결제 문서를 공개합니다. 최초 문서는 대장동의 사업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개발계획 위반 보고 변경안에는 180%에서 195%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 문서엔 정진상 정책비서관은 물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고 진침서 상엔 13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180%로 명시하였으나 결국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성남의들 요청에 맞춰 추가로 혜택을 줬고,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가 보유한 단지는 전체 가구 수의 1778가구 중 1964가구로 증가해 1300원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합니다. 저희 성남시의 국민의힘 협의회와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대당 등 15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비리 개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시민합동조사단을 발족합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인사 전행을 가까이에서 몸소 겪은 전직 성남시 조직공사 직원들과 그 다음에 이재명 전임 정부와 최일선에 투쟁했던 6대 성남시 의회 등 변호사, 노무사 등이 포함하여 법률 지원단과 대장동 입주민, 원주민들을 포함해서 전임 시장의 허구를 밝혀낼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인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발달 시간을 가진 후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분들께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수사 상황이라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남시와 공사 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 확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5명의 야당 의원과 시민합동조사들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장동 조합원을 기획한 설계자의 가면을 찍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명 도시개발공사 일부 현직 임직원과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막대한 뇌물과 통지들을 환수하여 대장동 기반설의 대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는 시민합동조사단에서 대변인 활동에 있던 원문을 좀 읽어드린 거고요. 제가 시의원이 된 지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 대장동 사태를 봤을 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걸 느꼈고요. 왜 단군 일의 최대의 치석이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검찰도 이거 자료를 압수수색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성남시가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이런 압수수색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은시민 시장 실에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무려 23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4명만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나머지 분들은
법무과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인원이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는데 정보통신과에다 하도 많은 압수를 당하니까 이 서류 다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챙겨가지도 않고요. 중앙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문화도시 사업단으로 바로 가면 될 거를 굳이 법무과에 들어와서 이분이 누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가는 이런 자세를 봤을 때 이것은 특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발언이 아니라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9년도 민간 개발이 한참 이럴 때 이재명 시장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대장동에 가서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떠들면서 민간 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된 이후에 공공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죠. 그래서 보니까 성남시청에 몰려와 시위도 했었고요. 그거를 우리 성남시 공무원, 그 당시에 있던 성남 시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모지침서 이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사전에 공유됐다고 화천대유하고 이미 그들의 목적이 다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싶던 주주협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떤 이익을 남길지 어떤 이득을 가져갈 건지 다 정하는 것이 주주협약인데 이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50% 플러스 한 주, 그리고 하나은행의 49%, 화천대유가 1% 마이너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한 명 3명의 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결정권은 전원 참석의 과반수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민간 업자인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2명의 이사를 가지고 있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1명의 이사를 가지고 있으니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막대하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내박을 봤더니 민간개발업자가 이사가 2명이고 우리가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에서도 불구하고요. 총회도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만 갖고는 4분의 3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개발이겠습니까? 공공개발, 성남시가 공공개발한 건 딱 2가지 한 게 있습니다. 최초의 토지 확보, 그 다음에 인허가, 여기까지는 공공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팔아넘겨서 민간업자한테 막대한 이득을 준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사업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많은 은행들이 사업성 분석을 다 했습니다. 다 사업성 분석하니까 여기 대장동은 굉장히 노른자리라서 모든 금융권이 다 들어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전에 용역 중 결과서에도 이 대장동은 막대한 이익이 날 거라는 걸 도시개발공사도 미리 요경을 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캡을 씌운 건 뭘까요? 추가 이익이 발생되는 이 캡을 씌웠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민간 개발에서 이 대장동권이 처음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사업은 망할 수 없고 이 사업에서 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이재명 시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민간 개발업자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하자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더 많은 진실과 더 많은 사실들이 많습니다. 오늘 밤을 새더라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은 자도 범인입니다. 돈을 준 사람도 범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하자는 겁니다. 이 특검 국민 여러분께서 꼭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